네, 안녕하세요. 김우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실업급여 관련해 가지고요. 그 상실 코드 대분류와 중분류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이직 확인서를 접수하시기 전에 그 상실 신고를 하실 때 상실 사유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회사나 근로자분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이쪽 제일 세 번째 칼럼에 있는 실업급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까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일단 대분류 4개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1번이 자진퇴사, 2번이 회사 사정, 3번이 정년 기간 계약 기간 만료, 4번이 기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타 먼저 설명드리면요. 기타는 말 그대로 그냥 나머지 개념으로 요 41번 코드로 신고를 하면 이 지금 한 자리는 대분류고요. 그 대분류 밑에 두 자리로 되어 있는 게 이른바 중분류고, 중분류 밑에 1번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구체적 사유가 있는데, 일단은 중분류까지가 사실은 실업급여를 결정하는 사유가 돼요. 그래서 일단 중분류에서 41번은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이었다가 이제 비적용사업장으로 가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고용보험에서 탈퇴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미만 공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법인이 아닌 뭐 농업, 임업 이쪽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5인 이상이었다가요. 5인 미만으로 바뀌게 되면은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동의를 얻어서 탈퇴할 때 41번 코드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은 그 특고나 그러니까 이제 노무제공인 그다음에 그 문화예술인이 아닌 이상은 그 근로소득자 내에서는 이중 고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행정착오로 2개 회사에서 들어올 때 이중 고용으로 탈퇴를 시켜달라고 할 때 쓰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격 변동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전통적으로 요 대분류 1번이 근로자 개인 사정이고요. 대분류 2번이 기업, 회사의 사정이에요. 그러면은 요 1번에서 중분류 11번은 말 그대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말 그대로 저 회사 다니기 싫습니다 라고 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사정으로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나가는, 보통 뭐 이제 옛날 용어로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의사, 원에 의해서 원하는 것에 의해서 면직, 직을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의원 면직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직을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자, 12번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2번이 전통적으로 기업의 사정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어려워서 폐업이나 도산을 해야겠다. 그게 22번이고요. 그리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해서 이른바 구조조정을 하면서요. 해고나 권고사직 명예퇴직을 회사가 권했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그 근로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피보험 단위 기간은 이제 나중에 이제 따질 문제고요. 사유 자체는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요 12번하고 26번이거든요. 근데 26번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거는 근로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데 이 징계 해고하는 사례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근로자가 좀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대한 귀책 사유가 되면 이 자체로 신고가 들어와도 횡령이다 그러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횡령을 했다 그러면 귀책 사유가 맞죠. 그러면은 그 징계 해고나 권고 사직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분류 2번으로 분류가 되는데, 요 26번은요. 만약에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 그래서 그 징계 해고로 들어가면 26-1이라고 신고가 들어가고요. 근데 징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할 바에 그냥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사직을 권고할 때는 26-2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그 소분류까지는 안 넣어서 그러는데 26-3은요. 그 징계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꾸 지각을 하고 뭔가 이제 근로자들 동료들 간에 불화가 있어가지고 해고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양정에 있어서 해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사업주가 권고할 때는 26-3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원칙은 가능하세요. 실업급여가.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쓴 거는 이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으로 22, 23 말고 26번으로 신고가 잘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그리고 그거에 근거 규정이 되는 이제 회사도 하나의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를 따지는 근거 규정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비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12번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뭐 개인 사유로 나가도 실업급여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영역인데, 자, 원칙은 불가능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서울인데 사업장이 부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연봉 1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회사가 뻥쳐가지고 막 4천밖에 안 줘요. 그리고 임금체불,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육아휴직 불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하는 경우, 혹은 가족의 어떤 간호나 돌봄을 위해서 퇴직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멀리 이전을 해가지고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약간 반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뭐 질병퇴사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자, 근로조건 변동이나 임금체불 등 같은 경우는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으셔야 되고, 이거에 따른 문답서를 회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회사가 정확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심사를 한 후에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요 3번으로 시작하는 거는요, 중분류 31번이 정년퇴직, 이건 100% 되는 거고 상당한 소정급여 일수를 받으시게 될 거고요. 32번이 이제 계약기간 만료나 공사 종료인데, 뭐 계약기간 만료는 사실 원칙적으로 이제 뭐 갱신기대권을 배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걸로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용보험 버전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32번도 원칙적으로는 그 취득 신고 당시에 계약직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그 계약 기간을 넣어 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사실 강제상 뭐처럼 보이지만 그걸 안 했다라고 그래서 그 추후에 실제로 계약직인데 그걸 체크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실업급여 인정 사유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가급적이면 취득 신고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이제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요. 그 대분류는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중분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11번은 아예 안 되는 코드고요. 실업급여가. 22번, 23번은 100% 되는 거고요. 그리고 26번은 거의 되지만 이 심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12번은 원칙은 안 됩니다. 왜냐면 1번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31, 32번은 가능하고 4번은 자격 변동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와 본질적으로 무관합니다.